손흥민을 응원하는 팬이 만드는 축구방송 중그리시 플러스 시작합니다. 어린이날 잘 쉬고 계십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은 잘 못 쉬고 계시죠? 어린이들 손잡고 나가서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비싼 선물을 사주시느라고 뼈골이 빠지셨던가. 아이들 키우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녹초가 되신 후에 저녁에 보시겠죠. 제가 오늘은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들에겐 자기개발. 이번 주말에 멋있는 경기가 있었죠. 레스터 시티를 3대1로 박살을 내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킹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면서 2골 1어시스트에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이게 그날의 멋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사진입니다. 가마차기. 제가 저번 분석 영상에서 아니 손흥민을 오픈으로 두냐, 그것도 손흥민 존에, 그 대가는 크나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멋있는 장면입니다. 전 이 골을 보고 감탄도 감탄이지만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손흥민 절대 월클 아닙니다.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의 책, 여기에 손흥민 존 감차의 비결이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딱 한 챕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챕터는 여름날의 지옥훈련인데 그 전에 간단히 빌드업 좀 할게요. 때는 2009-2010 시즌 하반기입니다. 함부르크 1군 리저브 팀에 합류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제 여관방에서 지내셨죠. 아들 손흥민과 함께 손흥민 가족의 흥망을 걸고요. 자,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1군에 합류하기 위해서 프리시즌 테스트를 치는 와중이었습니다. 책에 호사다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 투입된 지 5분 만에 골을 넣어서 너무 좋았는데 발가락 골절을 당해요. 손흥민 선수가 두동강이 났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호사다마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 우여곡절을 딛고 2010년 10월 30일 분데스리가에 정식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23분 만에 골, 함부르크 구단 역사상 최연소 기록을 39년 만에 갈아치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사다마, 꽃길이 펼쳐지지 않아요. 18살에 한국에서 유명해지면서 2011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 대표에 차출이 됩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주전은 안 되고요. 잦은 교체 출장이 이어졌는데 손흥민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 몸무게 조절에 실패해요. 단순해요. 교체로 나가면서 경기를 풀로 나갔던 주전들과 똑같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4kg이나 불어나서요. 폼이 떨어져서 독일에서도 망하고. 이 부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당시에 구단 스태프하고 팬들이 손흥민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그러고도 끝나지 않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데 2011년 2월 터키 친선 경기에 또 국대 차출이 돼요. 팀에서 이제 막 간신히 자리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아시안컵은 그렇다죠. 무슨 친선 경기에 부르고 그래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책의 한 챕터, 여름날의 지옥 훈련이 시작됩니다. 아빠, 가서 아빠가 하자는 대로 운동 다 할 테니까 한국 들어가요. 2010-11 시즌이 종료되고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들의 마음을 모른 척할 순 없었다. 무너진 몸을 다시 세우는 훈련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래, 좋다, 들어가자. 흥민이는 어느 정도 예상했을까? 그 지독한 훈련량을. 외부 일정은 일절 차단했다. 집, 헬스장, 운동장을 순회하는 것으로 그 휴가 기간 전부가 채워졌다. 아침 8시에 체육관에 가서 축구에 필요한 근력 운동부터 시작했다. 바로 이어 춘천 공지천 운동장에서 슈팅 훈련을 했다. 6월 뙤약볕 아래에서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흥민이도 나도 당이 떨어져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매점으로 달려가 초코바, 비타민 음료,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당 떨어진 몸을 달래가며 훈련하고 또 훈련했다. 몸을 다듬으며 체력을 키웠다. 볼터치와 슈팅을 가다듬었다. 4kg 불었던 살은 말할 것도 없고 새까맣고 홀쭉한 모습으로 함부르크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사람이 몰라볼 정도였다. 그 후 향상된 경기력은 앞서 말한 함부르크 강등 위기 때 가감없이 발휘됐다. 흥민이가 18살 때부터 나와 함께 조력으로 한 훈련은 슈팅 훈련이었다. 어릴 때는 잦은 슈팅 연습이 근육과 관절 조작에 무리를 줄 수 있어 근력과 기술 훈련에 집중했지만 어느 정도 하드한 훈련도 감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선 이후 슈팅 훈련에 매진했다. 손흥민 아버지 스스로가 비과학적인 한국의 훈련 때문에 아버님 당신도 훌륭한 재능이 있었지만 부상을 당해서 일찍 선수 생활을 접으셨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국내 학원 축구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피하세요. 100명 중에 99명이 다 그 길로 가는데 내 아들은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자기가 챙겨서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슈팅 연습이 근육과 관절 조작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손흥민이 당장 성적을 내야 하는 학원 축구에 오염됐으면 오늘의 손흥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매일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그렇게 양발로 슈팅 1000개씩이 기본이었다. 훈련도 때가 있고 집중해 완성해야 할 시기가 있다. 뭐 축구만 그렇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지. 이러니까 이게 어린이날에 어울리는 영상이라니까요. 자식들 키우실 때 정말 유념하셔야 돼요. 그 여름 공지천에서도 슈팅 훈련은 지속됐다. 흥민이를 위한 슈팅 훈련 프로그램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터였다. 공격 라인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내 경험과 은퇴 후 축구 경기들을 분석한 것들을 기반으로 했다. 어떤 상황에서 슈팅의 기회가 찾아오고 어떤 상황에서 실수들을 많이 하는지 수없이 생각하고 상상했다. 200개 넘게 녹화해 놓은 주요 대회 경기 테이프들을 돌려보며 실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순간 실수하는 장면들을 더 집중해서 보았다. 그 좋은 찬스에서 슈팅에 실패하다니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 장면을 뽑아서 흥민이 슈팅 훈련에 접목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클롭 감독이 마인츠 시절 비디오 분석하셨다는 건 잘 아시죠? 손흥정은 손흥민의 클럽이었다. 자, 본격적으로 손흥민 존 얘기 나옵니다. 위치는 5존이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손흥민 존은 그중 2군데를 칭한다. 5포인트를 정하고 그곳에서 골을 감아 때리는 훈련을 했다. 멈춰있는 공이 아닌 내가 반대쪽에서 강하게 차주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흥민이가 볼을 잡고 드리블을 하다 슈팅을 하는 경우보다 패스로 받아서 때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볼이 힘들게 들어온 상태에서 그 볼을 받아 때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중요했다. 패스로 들어온 공을 처리하는 퍼스트 터치부터 슈팅까지, 그래서 항상 여러 각도에서 볼을 강하게 차주었고 흥민이가 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한 후 때리기, 그것의 무한 반복이었다. 정말 손흥정이 손흥민만의 위르겐 클롭인 게 클롭 감독도 이거를 마인츠하고 도르트문트 시절에 했어요. 근데 기계로 했지, 기계로. 이거를 손흥정 아버지는 본인이 직접 하셨다. 힘 빼고 끊어. 흥민이가 슛을 할 때마다 외쳤다.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정확한 슈팅이 필요했다. 그렇죠. 이런 기계가 못 해주죠. 그리고 앞으로의 부분은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 왜 좋은지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나는 무작정 가운데에서 강하게 때리는 슈팅은 지향한다. 골키퍼가 가제트팔이 아닌 다음에야 절대로 잡을 수 없는 위치로 때리는 것이 중요했다. 이건 약한 슛이어도 골대 안으로 들어간다. 힘주고 강하게만 차려고 하면 똥볼이 나오기 십상이고 골키퍼 행동 반경 안으로 차면 아무리 강하게 차도 골키퍼가 쳐내든 잡든 한다. 프로 골키퍼인데 아무리 세게 찬다 한들 내 앞에 온 볼을 못 쳐낼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골키퍼가 공의 위치를 파악할지언정 그 순간에 몸을 던지고 손을 뻗어 닿을 수 없는 지점이라면 아무리 약한 공이라도 들어간다. 그 불가항력의 위치를 파고드는 것이 중요했다. 이게 손흥민 존 감차. 페널티 지역 및 외곽의 중앙과 좌우 이렇게 5포인트 지점에서 각도를 정하고 감아 때리는 훈련을 진행했다. 그 훈련은 그의 여름 공지천에서만 한 것이 아니다. 함부르크에 있는 동안에도 경기를 뛴다는 휴식 훈련을 경기를 못 뛴다는 경기 뛴 선수만큼 고되게 훈련했다. 언제나 스탠바이. 여기는 거의 자기 개발이죠. 기회가 안 온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원래 기회는 잘 안 오잖아요. 그 어렵게 찾아온 기회가 왔을 때 스탠바이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해당 연도 분데스리가 사용구를 구해 그 공으로 슈팅 훈련을 하고 90분 풀경기를 뛴 선수처럼 체력을 올려놓았다. 이게 말이 쉽지 엄청 힘들어요. 훈련하고 경기하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 경기를 뛰고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하면서 실력이 쌓여가는 건데 이게 주전 출장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책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 봅시다. 흥민이와 오랜 시간 함께 운동했기에 이제는 흥민이가 볼을 잡아놓는 것만 봐도 그 위치만 봐도 저건 골이다 라는 감이 어느 정도 온다. 현장에서 경기를 보든 텔레비전에서 경기를 보든 볼을 잡아놓는 것을 확인한다면 나는 골망을 보고 있다. 흥민이가 어떻게 찰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 사람들은 결과만 보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보면 손가, 이강인가 이런 애들 참 불쌍하죠. 저는 팬으로서 각종 까들 계속 깔 겁니다. 걔네들은 이런 노력도 모르고요. 경기도 안 봐. 심지어 그런 엑스들한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의 여름은 흥민이나 나나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크게 낙담했고 그래서 더 성장했다. 몸을 잔뜩 움츠렸다가 도약해 멀리 뛰어나가는 개구리처럼 그 해는 우리에게 그런 해였다.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날에 참 어울리는 글이죠. 선물 사주고 놀러가고 이거보다 부모는 이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청년들에게 자기개발 맞죠? 막 피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이 멋진 감차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 아는 사람들만 안다. 이 책 좋죠?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뭐 이거 광고하는 건 아닌데 싸구려 자기계발서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교육서들보다 훨씬 좋아요. 이 책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멋있네요. 세상에 좋은 책들 많습니다. 축구 관련 서적에도 정말 좋은 책들 많아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축구 관련 서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